안녕하세요. 꾸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석박사 고학력자분들이 많이들 종종 들어가서 보는 하이브레인 넷이라는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꽤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저도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서 관심 있는 주제를 읽고 있습니다. 보통 저는 연구원의 길에 올라온 글들을 한 번씩 보는데요. 주로 박사들이 본인 말들이 맞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좀 보는 맛이 납니다. 옆집 싸움 구경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거든요. 대학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종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서 석박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는 것도 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이브레인 넷 커뮤니티에서 박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주제는 아니고요. 수많은 분들이 대학원 졸업 이후 취업하고 싶어 하시는 S전자 연구소에 대해 현재 재직 중이신 것으로 보이는 한 사람의 경험 공유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보니 저도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관련 커뮤니티 링크는 영상 하단에 남겨두겠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익명의 경험 공유를 해주신 S전자 연구소 6년차에 접어드신 글쓴이는 SKP 중 한 군데 박사 졸업생이시고 기계공학 전공이라고 하시네요.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저는 대여 장학생 입사인데 요즘 인력 글로벌화 등으로 경쟁력 있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입사하기가 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먼저 대여 장학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대여 장학생은 산학 장학생과 같은 말입니다. 대학원 학위를 하면서 회사로부터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지원받으면서 다니고 졸업하자마자 해당 회사로 취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월 생활비는 적으면 100만 원 정도에서 많으면 200만 원 이상 수준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 학위를 하면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기간의 2배가량을 졸업 이후에 회사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해줘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만큼 지원받았던 금액을 뱉어내셔야 하고요. 예전에는 대기업 연구소에도 이런 제도가 꽤 많았었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특별히 유행하는 전공을 제외한다면 이런 제도는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워낙 경력직 지원자가 많아져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겠죠. 간간히 몇 군데 대여자 학생을 선발하는 곳이 남아있긴 한데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취업하기 꺼려하는 전공 분야이거나 새로 생긴 사업부라서 과거 데이터가 별로 없다거나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전공 분야인 경우가 많습니다. 박사급 인력이 본인 전공 분야를 살리지 않고 취업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회사에서도 뽑아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인기 없는 곳에 미래의 고학력자들을 먼저 선점해서 뽑아두기 위해 이러한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뭔가 살아가기가 팍팍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다음 주제입니다. 무선 사업부,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등 세트 사업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연구소 입사가 더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규모가 작다 보니 티오도 없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자리를 지키시고 계셔서 그런 듯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글쓴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S전자 연구소는 종합기술원, 삼성리서치, 글로벌기술센터가 있는데요. 실제로 바깥에서 바라보는 이런 연구소들은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환상 속에 뭔가 가려진 존재와 같이 밖에서 바라보는 이 연구소들은 정말 신의 직장 같다 보여서 석박사 학위를 받더라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조차 정보가 외부로 잘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다. 운이 좋게도 주위에 들어간 지인이나 대학원 선배분이 있다면 내부 사원 추천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글쓴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만족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TO가 많이 나오지 않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업무에 있어 학석박 출신을 가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성과 위주니 잘한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고 연봉 상승도 높습니다. 업무 방향을 회사 경영 기여에 대해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승진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과를 잘 쌓아둬야겠죠. 물론 글쓴 분께서 말씀하신 그 성과 위주라는 것이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위 직장 동료들과의 친화력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 팀장과의 관계, 근무 초과 시간 등도 모두 포함하셔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쓴 분께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신 것이 업무 방향을 회사 경영 기여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든 간에 굉장히 출중한 연구개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회사가 그런 사람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결국 회사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회사가 잘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회사는 그에 따른 평가를 내리고 보상을 내려줄 확률이 높습니다. 큰 회사일수록 실력보다는 충성심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실력이 좋은 사람은 불만을 가지고 퇴사를 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요. 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높은 충성심을 가진 분이 승진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제를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선행연구 쪽이라 그런지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말 근무한 적은 없고 주 42시간, 43시간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일이 잘 돼서 사업부에 끌려가면 두세 달 동안 주 52시간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S전자 연구소라고 하면 환상 속의 직장이라는 표현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 나와서 일하다 보니 주 평균 42시간, 43시간이면 정말 널널하게 일하는 것이더라고요. 일과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추며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일이 잘 돼서 사업부에 끌려가면 두세 달 동안 주 52시간 근무한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사기업의 선행기술연구소이다 보니 회사 사업부 제품에 적용할 선행기술을 연구하게 되고 그 선행기술이 잘 평가받아서 사업부로 기술을 이전할 정도가 되면 그쪽으로 끌려가서 근무하고 올 수도 있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계 전공이라고 하셨으니까 반도체 쪽일 가능성보다는 아마도 세트 부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트 부문 연구소라고 하면 TV나 스마트폰, 가전제품 쪽 선행기술을 연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업부로 끌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연구소에서 일하는 것보다 업무 환경이나 워라밸이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글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부에서는 주 52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겠습니다. 선행연구만 하고 끝나는 연구소와 소비자에게 팔아야 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부 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다음 주제로 해외 학회 출장 등은 연애에 한 번 정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수와 달리 들은 것들을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어 집중해서 듣고 기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회사에서 연구개발을 하다가 생긴 주제로 논문을 쓰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선행기술을 배우는 관점에서 학회를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 때 해외 학회라고 하면 놀러 가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면 박사 졸업 당시 논문 실적이 꽤나 돼서 졸업 후 지방 국립대 이상의 교수직이나 정출연도 가능하였으나 제 사회성이 그쪽 삶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회사에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결론은 잘한 선택인 듯 합니다. 회사 연구가 더 잘 맞아서요. 장점은 계획서, 보고서 등이 대학원생 쓰던 것보다 10분의 1 정도로 간소하고 행정 업무 등 담당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연구 업무에 8할 정도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같이 하기 위해 모르는 사람과 사적인 만남도 필요 없고 어차피 내 실력, 실적만 상대에게 필요하면 알아서 만나러 오고 같이 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글 쓴 분이 S전자 연구소 6년 차라고 하셨으니까 박사과정 때 썼던 논문 실적은 기한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정출연 정규직이나 학교 교수를 뽑을 때에는 최근 3년이나 5년 정도의 꾸준한 논문이나 특허 실적을 보게 되는데요. 논문은 대학원생 때나 졸업을 위해 많이 쓸 수 있지 사회에 나오면 정말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논문 쓰고 주말에 실험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따라서 대학원 박사 졸업하고 난 직후 2, 3년 이내가 가장 정출연 정규직이나 학교 교수로 이직이 활발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 쓴 분은 교수나 정출연보다는 자신이 가치관에 맞는 사기업 연구소 쪽으로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후회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정출연이나 학교와 비교해서 사기업 연구소가 좋은 점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방에서 자리 잡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 초봉 차이가 꽤 크다는 점. 세 번째, 보고서, 행정 업무량이 적으면서 연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면 선후배들은 9할 이상이 교수인데 연봉 차이는 엄청난 듯 합니다. 물론 제 회사 선임들은 더 많이 받네요. 그때 저는 부모님에게 한 푼 안 받고 가정을 이뤘는데 저 정도 연봉이면 분당 32평 정도는 그냥 갈 수 있을지 알았습니다.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서 3년 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관망 중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전공 분야 그리고 교수 역량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들 중 몇몇 분은 많은 과제를 돌리시는데
이것저것 합치면 동년배 기준 S전자 이상으로 받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집값 이야기는 S전자 연구소를 다니더라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면 나가는 사람들 종종 봤는데 전부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업을 위해 나간다거나 재테크를 잘 해놔서 나간다거나 정출연 가는 분도 봤고 잘려서 나가는 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 50대 중반 넘으신 분도 주변에 몇 명 계시고 임금 피크제 하신다는 루머도 듣고 업체들과 관계가 좋고 실력만 인정받으면 나이가 많아서도 중견업체 고문이나 팀장급 연구원으로 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공감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전공 분야가 우선 맞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현재 유행인 전공 분야를 연구하셨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관련 전공이 아니라면 제 아무리 SKP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입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글 쓴 분이 말씀하신 마지막 인성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로 가시던 간에 입사 면접하실 때 저런 말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성 면접에서 간혹 가다가 저런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 걸 해야 한다라는 뉘앙스의 말은 큰 회사에서는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회사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때려치고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그쪽에서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정말 시키는 것 열심히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말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면 교수와의 연구의 차이는 일단 새로운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그게 어떤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비용적으로 얼마나 이득인지, 혹은 기술적 진보성으로 신규 컨셉을 제시할 수 있는지, 개발 기간은, 그리고 인력과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따져서 결정합니다. 결정되고 나면 필요한 요소 기술과 업체를 모아서 진행하는 매니지먼트예요. 사무 업무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결과를 측정해서 평가하고 문제와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사이클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역량을 제가 키워주는 것 같아요. 실험 계획 다 짜주고 문제 알려주고 문조사 다 해주고 제 업무는 논문 쓸 정도의 선행 연구 결과는 많은데 회사에서는 논문 쓰는 것을 지향하는 듯 합니다. 회사에서는 도움도 안 되고 경쟁사가 보고 따라할 수 있거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교수는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과제화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자율성 면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기업 연구원은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보다는 회사에서 원하는, 즉 쉽게 말해서 돈이 될 것 같은 연구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위에 경영진으로부터 의사결정이 먼저 내려질 수밖에 없으며 석박사 연구원들은 그냥 경영층에서 판단한 돈이 될 것 같은 선행기술 연구를 대신해주는 인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 자율성 면에서는 교수와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배경 하에 교수와 사기업 연구원 간의 연구 차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당연히 회사는 경쟁사가 있고 경쟁사에게 기술을 뺏기면 안 되니 논문은 되도록 특허를 먼저 쓴 다음에 1, 2년 있다가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라면 아예 내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자면요. 연구 임원의 길을 준비한다고 하십니다. 회사 내에도 여러 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주재원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트리즈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재테크에 올인하시는 분도 있고 특허 전문가가 되시려는 분도 있고 본인은 연구 임원이 목표라고 하시네요. 마스터 직함이라고 있는데 연구로서의 역량과 실적으로 되는 길입니다. 일단 좋은 고가와 실적 쌓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준비 중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글 쓴 분의 글을 쭉 읽어오다 보면 정말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분을 바늘로 찌르면 파란색 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그만큼 S전자 연구소 회사에 만족하시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느낌이 많이 오는 글입니다. 연구 역량과 실적을 쌓으셔서 회사 내에서 인정받고 임원을 목표로 전진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기도 했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도 많이 하게 만들어준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